월 200이 월 1000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동맹 탈출은 계속된다. 그 알보다 돈이 더 알고 싶은 여기는 도너리 스쿨. 아니 지난주 첫 방이 나가고 도대체 오늘 할 수업 자동빵이 꽂히는 그게 뭐냐. 자동으로 빵 꽂히는 아니에요? 돈쌤이 뻥친 거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진짜 주제가 건물주 아니야? 건물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건물주 얘기가 우리랑은 안 맞죠. 오늘 자동빵 떡밥 해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고 가죠. 우리가 왜 건물주를 부러워할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월세를 받잖아요 일단. 안정적인 그 수입을 위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돈 꽂히고 요즘 초딩들이 장래희망에 건물주 써요. 최근에 하정우 씨가 별다방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월세가 거의 한 2, 3천 할 거 아니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건물 얘기를 몇 너무 번째 많이 건물 했어. 얘기만 하는 거야? 사지도 못하는 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세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집 만들기. 집 만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이제 어르신들도 다 같이 마시는. 출산율. 출산율은 이제 사회 문제인데 2030들의 2030? 2030? 가장 큰 문제가 급여가 좀 작죠. 두 번째가 그 급여가 고정적이질 않아요. 그쵸, 그쵸. 그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직장 이동이 잦아졌고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재산을 불려가는 경험을 못 해봐요. 그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시스템. 그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소득에는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잖아요. 노동소득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근로소득. 이래서 이래서 받는 거죠. 근데 자본소득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벌어오는 돈이에요. 돈 이자 벌던. 같은 네. 거. 그러니까 건물주도 자본소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줄어들 근로소득을 이제 무엇으로 좀 대체할 것인가. 건물을 당장 팔 수 없는데 자본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나운서 정년이 몇 살이에요? 보통 회사 60세까지죠. 아, 근데 60살까지 있게요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지. 전 있을 건. 대답을 안 하시네. 역시 SM이었어? 봤어? 혹시 SM이야? 눈으로 얘기하고 와서 아니 텔레파시 확 꽂혔어 지금. 아 근데 네. 사실 예원 씨는 퇴사할 거면 진즉했지. 느낌이 퇴사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나도 느낌은 퇴사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형은- 퇴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윤상 씨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있어야 사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너리 스쿨에 어떤 고민들을 보내주셨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있어야 돼, 60살까지. 있어야 돼, 사연 회사에.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용 준비를 했지만 현실의 벽은 많이 높더라고요. 나이는 어느새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기간제 교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우선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요. 남들이 쉽게 가입하는 정기적금 상품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월급의 반은 적금으로 넣어두지만 재계약이 안 되거나 일을 구할 때는 적금 통장에 돈을 찾아서 일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6개월 미만 예금으로 묶어두는 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돈은 모이질 않네요. 제 직업의 특성상 돈을 어떻게 굴리고 미래는 또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할까요? 저도 SBS 오기 전에 네. 이제 지역사 방송국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랜서의 삶 자체를 좀 이해하는 측면이 근데 있어요. 프리랜서면은 일이 들어올 때만 그때는 일단 프리랜서의 삶이 사실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적금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고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좀 굴려야 될지. 급여 자체가 많이 출렁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리가 출렁여서 더 장기적인 플랜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 요거다. 그래서 역할 분리를 확실히 해서 돈을 이제 돈마다 역할을 줘야 되는데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세이메이도 한번 활용해
필요해. 도너리스쿨 22회에 나왔던 건데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형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 커? 확성기 달았어? 천이 되는.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너무 편집이 많아졌어. 전관 예우를 해주지 않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CMA는 뭐 1% 중반에서 뭐 5대 금리 받으면 1% 후반도 있는데 예금은 보통 한 2%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금이 좋아 보이는데 묶어둬야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이자 주는 게 CMA의 특징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디다가 묶어둘 수 없는 애매한 금액들 있잖아요. 뭐 어디 적금 넣기도 그렇고 예금 넣기엔 좀 작고 좀 애매한 돈들. 통장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갈 돈은 미리 좀 빼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게 나가는 날짜가 같지 않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어느 건 5일날 인출, 어느 건 10일날 인출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CMA가 있으면 그 작은 기간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적금보다 CMA 통장을 만들라는 거네요. 이분의 특징이 적금을 넣고 있다가도 깨버리기 때문에 적금 이자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치. 그쵸. 이분이 아까 사연에서 재테크도 해보고 싶고 아까 펀드도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건물주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팔기 전에 뭘 받아요? 월세. 월세죠. 주식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배당 소득? 그렇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거든요. 네.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영업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보통 기준일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주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기준일 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날 주주가 아니었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 받았어요? 못 받았지. 나 왜 안 줬지 그럼? 이런 분들이 갑자기 머리에 띠 놓고 같이 찾아가지 않나 막? 배당금 왜 안 주냐고 막? 뭔가 날로 왔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배당 소득이 코스피 전체를 보면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0.1? 설마? 0.1이면 의미가 없죠. 은행이자보다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2, 3이겠죠. 그 최근에 은행 이자를 넘어서서 의미가 생긴 거예요. 높았을 땐 2.8% 정도까지. 네. 그러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때는 나중에 문제고 그 사이에 은행 이자만큼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한 회사를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보다 이제 많이 하는 회사들을 묶어서 고배당 ETF 같은 게 출시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6.8%. 세다. 6.8? 높다, 높다. 근데 여기 세금이 있어요. 은행도 이자 소득세 15.4% 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빼더라도 뭐 한 5% 이상은 되니까. 그럼 그게 네. 진짜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이제 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분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드리냐면 지금 일을 할 때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50만 원은 배당주 ETF를 매수하는 거예요. 50이지만 이자가 3배잖아요. 적금에. 나머지 50은 CM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CMA에 있는 걸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이 50만 원씩 계속 배당주 ETF를 사는 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금보다 총량은 줄었지만 이자는 오히려 늘었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역할을 나눠서 가는 건데 근데 이 배당주 ETF라는 거를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 지수가 S&P 500이란 거 알고 계시죠? 큰 대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게 이제 S&P 500인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 50개 혹은 80개를 묶어서 ETF로 만든 게 있습니다. SPY라고 하는데 거기에 배당주라고 해서 D를 붙여서 SPYD. SPYD. 스파이디. 네, 이게 작년에 6.8%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한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 별로 안 오르고 별로 안 떨어지는 애. 그건 뭐예요? SPHD를 검색하시면 돼요. SPHD. 아니 나는 YD가 좀 더 끌리는데. 고배당주로 불리는 애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 거대 기업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16년째 배당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업 CEO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막 스타트업 기업이 돼가지고 뭐 벤처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는 네. 돈 못 주지. 주죠. 근데 이제 클 대로 커가지고 크게 성장할 것도 없지만 크게 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안정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분의 지금 고민을 해결해 줬네요. 그 도입부에 건물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ETF를 이제 갖고 있으면 가진 것만으로 우리 배당이라는 그 자본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배당주도 성장을 하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를 우리가 주식이나 ETF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건물이네. 다락방, 꿈꾸는 다락방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분위기 모아서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 들려주시죠. 몰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도너리스쿨 열혈 시청자인 29살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로 줄곧 적금 가입, 만기, 예금, 또 적금 가입, 만기, 예금 이렇게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면 또다시 적금과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예전 같으면 바로 적금을 또 하나 들었겠지만 도너리스쿨을 보고 난 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목돈을 다시 예금으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테크에 도전해볼지 고민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10만 원 정도는 해외 주식에 투자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는 있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정석대로 하신 분.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기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게 그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패턴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야 이번에 걔 그거 터졌대 막 이러면 맞아. 미치는 맞아, 거야. 맞아. 나는 개미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금을 깨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도 없고. 좀 더 센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이상 자금이 몰린 상품이 있는데 뭐 혹시 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000조 원 이상이요? 1,000조 원? 예금 상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TDF라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TDF? 우리는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자산 가격이 얘기가 나오면 주로 어느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도 부동산이 중요한데 거기는 주식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식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트윗에서가 맨날 네, 그렇게 그래서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주가가 엄청 좋을 때는 뭐 미국을 상대로 강한 메시지를 날렸다가 빠지면 또 편한 메시지를 날렸다가 뭐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일단은 왜 미국에서 이 정도의 자금이 몰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TDF가 뭔지를 모르니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자들이 성공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걸 그대로 좀 집대성한 상품이다. 투자 기법 같은 거예요?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인가요? 레시피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일 좋더라. 이거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한테 방법이나 이런 걸 알아보니까 어떤 걸 잘하는 게 중요할까? 비리? 비리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수에 화냈어 방금. 보통은 물어보면 뭐 종목을 잘 골라서 네. 그치.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을 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길게 보니까 자산 배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큰 거를 이루더라. 맞아.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답이겠느냐.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를 대신 해주는 게 TDF예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40살이었던 사람은 내년에 41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투자자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큰 변수예요. 이제 시작하는 젊을 때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제 은퇴가 1, 2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위험 자산을 많이 하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20대는 어떻게 하고 40대는 어떻게 하고 60대는 어떻게 할지 자동으로 해주는 게 TDF입니다. 아 그래?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돈만 넣으면 내 나이대에 맞게 자동으로 돈을 굴려준다는 거죠? 네, 그 핵심이 그겁니다. 오토. 한국형 TDF 상품도 나와 있거든요. TDF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은퇴 시점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기대 수명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시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회사에 가서 저 TDF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간단합니다. 가입자가 정할 건 하나입니다. 언제쯤 은퇴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께서 그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율을 자동 조절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으면은 떼어가는 게 엄청 많지 않을까요? 날카로운데? 인덱스 펀드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이분의 솔루션을 선생님이 좀 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정석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고루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제 투자와 저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은 이미 돼 있고 몸에 익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면허증은 따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로 이제 F1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TDF 같이 좀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상품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은퇴 시점에는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돼요. 이런 떡밥 회수 너무 좋아요. 유익한 떡밥 회수. 오늘도 이제 돈쌤의 돈원이 있어야 오늘의 되는데 한마디 들어야죠. 건전하게 부를 이루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돈 자체보다는 돈이 이제 자신한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이게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올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이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돈오리 스쿨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 TDF를 2회 얘기하면 3회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그래? 거죠, 당연히. 이 바닥이 생각보다 넓어요. 뭐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바일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무엇보다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인사드릴까요? 가시죠. 봐라! 모아! 불려! 도너리 스쿨! 아, 좋았어. 어서와요. TDF 상품을 좀 알아보려면요. 펀드 상품에서 TDF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요즘에 TDF 중에 제일 비율이 높은 게 삼성자산운용 상품이다 보니까 그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한국형 TDF라고 검색하면 뒤에 숫자들이 쭉 나올 거예요. 2050. 네, 이게 언제 은퇴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와 상관이 있는 거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대 정도면 이제 60 정도니까 30년 이후에 2050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뭐가 다르냐. 가입했을 때는 주식 비중이 80%, 가면갈수록 내려가는 이런 구조죠. 그럼 상품이 사실 종류가 진짜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고르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아나운서도 6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더하기 60을 해서 그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주식 비중을 평균보다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하시면 주식 비중이 조금 더 하고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거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아니, 보수적으로 하시면 약간 낮아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산운동에서 다 나와 있네. 네, 이거 보시고 어디서 하시면 가입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증권 계좌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쓰시는 증권사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계좌면 거기에 금융상품 탭에 보면 왜 펀드 탭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형 TDF 검색하면 이게 쭉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금액하고 이런 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좋네요. 네. 지금 가시죠. 네.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퇴근. 혼자